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크의 흐름을 살펴보는 IT 뉴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러비 뉴스입니다. 인텔 14세대 CPU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인텔은 공식 채널을 통해서 14세대 프로세서 출시를 밝혔으며 성능 관련 엠바고는 한국 시간 기준 17일 밤 10시 이후 해제됩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14세대 14900K의 리뷰를 마무리하고 있고요. 늦어도 18일에는 공개할 예정입니다. 인텔은 총 6종류의 CPU를 먼저 출시했으며 이 중 13세대 대비 스펙상 큰 변화가 있는 모델은 14700K와 14700KF, 그러니까 14700 라인입니다. 14700 라인은 8P 플러스 12로 13700 라인보다 2코어가 증가되었으며 L3 캐시 용량도 33MB로 10%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스펙상 변경점으로 인해 14700 라인업의 성능 변화 부분을 좀 체크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14900K는 13900K와 스펙상의 차이는 없지만 서멀 벨로시티 부스트가 다시 추가되면서 쿨링에 따라 13900KS처럼 최대 6GHz의 부스트 클럭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쿨링에 따라서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900K가 그랬듯 쿨링이 그쵸, 말처럼 쉬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텔은 MSRP를 13세대와 동일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판매 가격은 어떻게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13세대와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가 없다면 굳이 13세대를 쳐다볼 이유가 없어지겠죠. 네, 13세대가 가격이 좀 낮아져야 될 겁니다. 자, 하지만 현재 이스라엘의 전시 상황으로 인해서 CPU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 공급 및 가격 부분에서 당분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년간 진행되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가 드디어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팀 엑스박스에 합류했다며 공식적으로 인수가 마무리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 액티비전 블리자드 및 인피니티 워드, 레이븐 소프트웨어, 슬래지해머 게임즈 등등, 그리고 캔디 크러쉬로 유명한 개발사 킹이 모두 엑스박스 게임즈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생각보다 국내는 엑스박스 게임 패스 인지도라든지 사용층이 해외만큼 두텁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게임 패스 사용자분들은 블리자드 액티비전의 게임들이 추가될 것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이건 게임 패스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게이밍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도 아이폰을 쓰고 있지만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구매는 아직까지 고민 중입니다. 아이폰 15 그중 프로 시리즈는 출시 후 거의 샌드백 수준인데요. 빌드 마감도 문제에서부터 티타늄의 마감 문제, 그리고 휴대폰 과열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욕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이폰 15 프로 맥스 사용자들의 번인 문제에 대한 보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폰 아레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보도하며 현재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서 보고되고 있는 번인 문제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극히 일부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인 것으로 보이지만 증상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제조상의 결함으로 보인다며 만약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사용자가 화면에 번인으로 보이는 잔상이 보이는 걸 확인했다면 가까운 애플 스토어를 방문해 스마트폰을 교체받는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 정도면 굉장히 심각하네요. 자, 올해는 올레드 모니터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한 해였습니다. 이 트렌드포스가 최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23년 올레드 모니터 출하량이 50만 8,000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2년 대비 323%가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2024년에는 더욱 다양한 크기와 사양을 가진 제품들이 출시될 예정이며 우리나라의 삼성과 LG는 27인치와 31.5인치 올레드 패널 시장에서 본격적인 경쟁을 벌일 것이라고 또 전했습니다. 시장 점유율 부분에서는 삼성이 올 하반기 올레드 모니터 출하량을 본격화하면서 LG전자와 비슷한 27%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뒤이어 대리 20% 이상의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34인치 제품으로 추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에이수스도 올해 9% 가까운 시장 점유율 확보를 노리고 있다고 하네요. 올레드 모니터 크기에 따른 점유율을 살펴보면 34인치가 37%, 27인치가 32%, 45인치가 10%, 49인치가 14%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습니다. 현재 시장 점유율 상황과 내년 예상을 보면 27인치와 31.5인치 모델이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하고 있네요. 아무래도 올레드 모니터의 가격대를 감안했을 때 좀 더 합리적인 가격대 제품들이 해당 사이즈에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사용해본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래요. 올레드 모니터 한 번이라도 쓰게 되면 LCD로는 이제 돌아가기 힘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